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7.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전주 110.1에서 112.6으로 올라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남권, 도심권 등 모든 지역이 전주보다 매수 심리가 강해지며 서울 전체 매매 수급 지수는 9주 연속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와 관련해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고, 국토부는 광주 매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은 2조 5,6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년 전보다 82.7% 늘어났으며 역대 최고치입니다. 철도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차량,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요, 다단계식 하도급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새로 짓는 것보다요, 더 세심한 절차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철거 현장에서 만약에 공사 비용을 줄이거나 이 절차를 줄이고자 알면서도 건너뛴 부분이 있다면요, 시공사와 하청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면 검색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역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부동산 올인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은요, 시장 속에서 부동산의 투기를 막고자 정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졌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대책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슈 진단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매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보도 내용 자체, 뉴스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함에 있어서 이제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급량 자체,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국토부 이제 장관이죠. 요번에 새로 임명된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공급량 자체를 이제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주택 공급 상당히 부족하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주택 공급 활성화,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의 전략은 여기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될 텐데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지역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집값 자체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상승이 되고 있죠. 우선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공급 절벽의 매물 잠김까지 뛰고 또 뛰는 집값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부는 이제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재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이사 대책 이제 83만 원 공급 대책을 이사 대책에 내놓았죠. 이제 이런 공급 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이사 대책을 통해서 83만 호 공급량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지만 그거에 반대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매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도 내용에 큰 머릿말이 있는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쉼 없이 뛰는 집값 천장을 뚫었다. 그만큼 집값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게 보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이제 9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영끌 그다음에 비투로 가계 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상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는 감소.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많다.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금리 자체를 내렸죠. 그만큼 금리 자체가 내리면은 투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그만큼 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 자체의 부담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도 자극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값 오름세는 여전히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그다음에 공급 부족, 그다음에 매물 잠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금리가 이제 저금리죠. 금리 자체가 낮고 이후 집값 밀어 올릴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값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제 집값 자체가 내려가기는 앞으로 이제 힘들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를 봤을 때 공급 부족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영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자체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주된 이제 정확한 이제 목적은 이제 주택 자체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쉼없이 뛰는 집값 천장 뚫었다. 주된 내용은 뭘까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왜? 저금리,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 이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보면은 당연히 공급 자체는 부족하고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만큼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자체가 적은 분들, 그래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집값 오름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집값 안정화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뭐 빠르게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 5년, 길게는 뭐 조금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6년, 7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체의 공급량 자체가 이제 그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대폭 늘려서 주택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기를 접어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급 자체 이제 집값이 상승이 되고 있는 이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을 텐데 이런 이제 집값 안정화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급이 돼야죠. 이제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 앞으로 주택을 대폭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영욱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새로 임명된 노영욱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주택이 공급이 됨에 따라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을 이제 같이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안전진단 이유로 이제 앞당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이런 시기 자체를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기관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소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서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이제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정말 지금은 뒤로 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앞당겨 온다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투자를. 좀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 있고 이제 재개발이 있죠.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까지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 관리처분까지는 이제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바뀔 이제 개선안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제 규제 정책 자체가 이제 안전진단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자체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구역 지정 이후로 이제 규제 자체가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시기 놓치면 정비 사업에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선점에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정기 쪽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계획하셔서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사업 확정 나면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상승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뭐 안전 진단, 아니면 구역 지정, 관리 처분 인가, 사업 수행 인가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계단식 상승이죠. 이제 상승이 됐다가 조금 이제 좀 보합세를 유지했다가 다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다시 프리미엄이 상승되고 이렇게 이제 피 자체가 계단식 상승이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상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업 완전 초기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초기에 바로 프리미엄 자체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바로 껑충 뛰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프리미엄 자체가 4억, 5억, 뭐 많게는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만 지금 10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금액 자체가 너무 껑충 뛰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계단식 상승 앞으로 없습니다. 소액 투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실 분들의 경우는 이제 재개발 예정지, 정말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제 불확실한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 개발이 임박한 지역, 이런 그런 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은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자체가 이제 입주권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봤을 때 이제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정비 사업 안에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정지 쪽으로 발빠르게 선점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어디냐? 바로 이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이제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고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은 최고의 교통호재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 교통의 호재, 이 GTX라는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절대 이제 실패할 일 없다.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정말 입지가 최고입니다. 왜? 한강변 라인이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 아래쪽 바로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바로 옆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실거주 아닌 이제 투자의 계획만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런 자양동으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개발에 따른 이런 이제 수익 자체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정말 동의서를 두 지역 다 일부 지역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해서 투자를 하면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PPT가 안 넘어가는데 우선 우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이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이제 투자의 계획 같이 세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투자 포인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정지 선점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바로 선점 투자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구역 지정 전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구역 지정 전에는 이제 그리고 후,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를 하시면 바로 선점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제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가성비 있게 정말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정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입지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런 두 지역의 노밀집 지역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받으면 당연히 시세 차익에 대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겠죠. 그만큼 수익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집중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투기 방지 대책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는 게 좋은지를 살펴주셨습니다. 자, 강의 보시고 나도 좀 상담이 필요하다, 궁금증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요. 저희 팀장님께서, 저희 부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육구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먼저 부장님 따라서 한강변 근처로 왔습니다. 한강이 딱 바라보이는 광진구 자양동 쪽인데, 자,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떤 곳에 위치를 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소개해 주시죠.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양동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입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왜? 한강변이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과 이제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받아보면서 그만큼 집가 상승률 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납니다. 바로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자양동 보시게 되면 1구역, 12구역, 7구역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땅값, 집값 지금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인데요. 일부 지역에선 동의서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자체가 개발이 되면 이렇게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국으로 묶였죠. 반사 효과로 인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의 그런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2억 후반대.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변 라인입니다. 정말 투자를 하셔도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재개발에 따른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정말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아파트 꿈꿔보면서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연신내역 근처입니다. 여기를 보시는 이유들, 기대감 어떤 걸지 만나볼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보시면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호선,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교통호재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 거점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 직장인 이제 폭발적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요 자체가 밀집이 되면 집가는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정말 이제 최고의 교통호재 GTX A 노선이 들어갑니다. 최고의 교통호재, 그다음에 바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간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제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냐? 바로 이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신내 역세권 후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 사업이 추진이 활발하면 당연히 이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겠죠. 이런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금액은 2억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이제 초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1억 미만 7천에서 9천만 원,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신내 역세권,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 GTX A 노선과 이제 재개발이 만났을 때 정말 집가 상승,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수익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매물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잡으셔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 기대감 안고 두 번째로는 연신내역 근처에서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1대1 무료 상담 함께 해보시죠.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함주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지역 서울 안에서 찾아볼 텐데 또 서울 안에서 강남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아서 가볼 지역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지역 모두 강남 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 강남 지역이 워낙 가격이 잘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잘 갖춰진 학군과 다양한 업무 시설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리는 두 곳 모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그 결실물과 그리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 서울에 대한 아파트의 미련 버리지 마시고요. 자, 소액으로도 강남권의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걸지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12억 6,400만 원에서 15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아파트부터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근처니까 학군도 기대가 되고 또 스마트한 느낌이 드는 법조타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입지와 호재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 아파트는 제가 오늘 청약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청약이 금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청약에 대해서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로지른다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 잘 갖추어진 파락군, 강남 파락군과 학원가 그리고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대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전에 몇 년 전에 분양했을 때 가격대들보다 지금 15억 이상의 피가 16억, 17억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가격대들 과연 얼마까지 오를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자, 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 학상으로 표시가 된 곳들이 다양한 초, 중, 고등학교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 교대가 바로 이쪽 인근에 있습니다. 자, 교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이 아파트가 되겠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그 결실물이 이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조합원들과 그리고 건설사가 함께 이루어서 건물을 올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물의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소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단지, 500세대, 1000세대의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자, 이 주변 일대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도 그 가격대가 10억이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 자,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곳을 한번 노려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교대가 인근에 있고 지하철 3호선 그리고 2호선, 3호선의 교대역과 2호선 신분당선의 강남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이쪽 남부터미널역이 되겠고요.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대 법조타운과 서초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의 업무지구까지 모든 것들이 도보권역입니다. 자, 아이들을 학교도 걸어서 다니고 부모님 직장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소형 평수대의 오피스텔, 조그만한 것들도 가격대가 대부분 4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자,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 일대, 그리고 강남과 서초구 일대의 다양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바로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곳이어야 이 개발이 조금 더 원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드는 투자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군, 업무시설, 그리고 교통편 모두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지역들 최근에 이 청약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까지의 청약 경쟁률이 68대 1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지금 2020년, 2021년까지 따지게 된다면 이제는 100대 1, 200대 1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로또라고 불리우는 아파트들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몇천 대 1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로또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청약 통장으로 넣는 그런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당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 그리고 신혼부부들 현금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청약 가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진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개편을 하려고는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들과 이런 공급량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아파트의 청약 그리고 당첨 자체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급책을 계속 내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동안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좋은 이야기는 한데요. 자, 20대, 30대 젊은 층들 점점 더 미래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일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에서 가장 인근에 있고 가장 작은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단지들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가 약 12억 5천만 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한 아파트, 그리고 노후도도 상당히 애매한 아파트, 용적률도 333%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도 좀 힘든 아파트입니다만 자, 가격대가 이렇게까지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제 14억입니다. 자, 이 기사가 나왔을 때가 바로 작년 기사가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더욱더 급격하게 오른 거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의 가격은 약 25억 7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강남과 서초 일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거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강남 8학군입니다. 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아직 미혼이고 아이도 없는데도 이 강남 8학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누구나 다 잘 아는 교육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기사가 되겠는데요. 자, 바로
서울대 입학 비율을 따져봤을 때 2위가 서울 강남구였고요. 1위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서초구입니다. 자, 그만큼 이 강남 3구에서 대부분의 이런 서울대 입결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누구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만큼 학군과 이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는데, 자,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강남 쪽에 진입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리풀 터널의 개통을 통해서 이 꽉 막혀 있었던 이 서초구가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강남구 삼성동까지 이제는 한 큐에 이동이 가능해지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이곳에서 다 막혀버렸던 이 물류량과 이동량들이 이제는 바로 삼성동까지 뻗어 나갈 수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의 집값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자, 이 서리풀 공원, 이 서리풀 터널 위쪽에 있는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진 않았다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에 약 9만 1,597제곱미터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단순히 주거용 부동산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요. 자, 이쪽에 바로 오피스타운으로서의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더욱더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이 서초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초와 강남 일대의 상업 복합 단지로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바로 이 서초구 일대 그리고 강남구 일대에 다양한 업무 지역들이 더욱더 커져 나가고 큰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만히 놔둘 리는 없습니다. 자,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더욱더 커져 나가는 이 상권과 이 회사 오피스들 자, 한번 지켜보면서 이 주변 일대에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곳 일반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하지만 청약 통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심하고 좀 편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전매 제한도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매 가격은 약 12억 6천만 원대부터 약 15억 3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 같은 경우는 약 23평, 24평형부터 더욱더 큰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에 따라서 그 가격대는 달라지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에서 약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주변 일대의 전세가율 비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약 60%에서 70% 그 사이 정도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에 지금 앞으로 재건축에 따라서 이주의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주가 막 시작이 된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전세 가격 빠르게 올라간다라면 투자 금액의 회수는 조금 더 일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로 노려보신다라면 보증금 5천 기준으로 뭐 190에서 200 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1억에서 보통 2억 정도의 보증금에 약 150에서 250 정도 사이에 월세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가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따져봤을 때, 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을 보신다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내시고 수익을 걷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 서초권의 제대로 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주변 일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강남 최고의 학군과 강남 서초 업무지구단지를 모두 걸어서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결실물로서 그 아파트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이 건물의 퀄리티 확인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할 수 있겠고요. 자, 조합원들이 지켜보면서 건축이 된 건축물입니다. 자, 그만큼 안심하고 퀄리티도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리스크 현저히 낮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이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강남권의 아파트였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접근이 가능한 서초구 서초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자, 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요, 강남의 중심, 논현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호선 근처라면은 교통적인 부분, 경쟁력이 좀 돋보일 것 같은데, 입지하고요, 주택의 주변의 개발 호재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매주 거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 지역에는 사실 어떤 거를 사놓으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역시 이 논현동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개발 가치, 그 개발 호재들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권을 미치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다 보니까 집값이 상당히 잘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저 역시 투자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은 바로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곳이니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향후에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현동이라는 입지 자체가 수많은 지하철들에 둘러싸여 있는 입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강남대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수많은 광역버스 노선 그리고 지하철 노선들이 잘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상권들과 자, 대기업들의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지역 이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 지하철 9호선, 7호선, 아래쪽으로는 2호선이 위치해 있고요. 자,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라면 이 위쪽으로 지하철 3호선 역시 지나가고 있고요. 7호선, 9호선, 아래쪽으로 2호선, 오른쪽으로는 분당선과 지금 현재 연장 공사 중인 신분당선까지 수많은 노선들의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었던 이 논현동 지역에 이렇게 교통적인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더욱더 이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발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수요자가 든든해진다라면 이 주변 일대에 바로 집값과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통합개발 사업,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삼성동 일대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가 왼쪽에, 삼성동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이 사이 지역이 논현동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인근에서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살 때는 10조 원이었었지만 이제 가치는 22조까지 올랐습니다. 자, 살 때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했지만 지금은 투자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이 주변 일대 강남 마이산업단지의 개발, 삼성동 마이산업단지의 개발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논현동에서 지하철로는 약 5분 거리, 걸어서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바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 1차 연장 공사는 현재 강남역 종점에서 논현역, 신사까지가 1차 연장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2차로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장의 안내 편말을 봤을 때 용산까지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두 개의 굵직한 업무지구, 용산 업무지구와 삼성동 업무지구 두 개를 모두 끼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으로든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일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초 업무지구 그리고 이 강남구 역삼동 업무지구 자체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된다 하던 간에 이 강남구 논현동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바로 롯데채성부지 인근에 개발이 되겠는데요. 이곳들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논현동 역시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텐데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자, 대각선으로 횡단보도 하나 건너가면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니까 이 주변 일대 과연 업무지구가 얼마만큼 큰지 직접 눈으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이 상업지 라인들도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전에는 이 강남대로의 강남역 인근의 상권이 최고였다라고 한다면 그 포화된 상권들이 이제는 바로 이 강남구 논현동과 신사동 쪽까지 끌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분당선의 연장과 7호선과 9호선의 다양한 업무지구들을 관통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구 논현동 일대는 더욱더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10년 이상짜리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GTX 2개 노선까지 바로 삼성동에서 만나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노선 하나도 아니고 GTX 노선 2개입니다.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따라서 이 주변 일대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역시 이거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집 옆에 바로 공원이 생긴다는데 집값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예정 지역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이 생소한데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LH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뜬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들 여러 개 단지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노후도는 약 50%지만 지금 약 내년 정도면은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 아파트로의 개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노후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교육적인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 바로 앞쪽에는 강남동, 논현동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권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곳. 자, 그리고 조금만 나가게 된다면 바로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강남에 만약에 이게 아파트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가격대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곳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개발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아파트로의 변모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아파트로의 개발이 쉽지가 않다. 자, 그 고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도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주변 일대 개발 호재에 따라서 과연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주변 일대 투룸 다세대 주택 이미 주변 시세들은 5억 5천 이상, 5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가격대가 올라간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곳 약 4억 8천에서 5억 3천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세도 이미 확정이 되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6천에서 약 9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이 강남에서 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투자가 가능하면서 강남대로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평지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지분도 약 5평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변 일대 땅값을 계산을 해본다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것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원룸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자, 그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 같은 건물에서 월세 160만 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소액으로 투자해 놓으셨다가 월세로 전환하셔서 연금 같은 월세 받아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의 변화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경부고속도로와 삼성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이면서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높아지는 개발 사업의 압력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큰 수익을 남겨보실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요. 추후에 아파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곳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투룸 주택이었습니다. 전문인과 함께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노려보자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